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이유는 성희롱 사건,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 보좌관을 술자리에서 그랬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같이 자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완력으로 어찌 해보려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드디어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권 출신이지요. 박완주 삼선 의원. 현행법으로 따지면 강간 미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오늘 아침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심통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호중 씨가 그 엊그제 대통령 취임식 그 신라 호텔에서 외빈 만찬이 있었을 때 거기서 사진 한 장이 유출이 됐는데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앞에서 뭐 거의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파한대소하고 웃는 장면이 그 사진이 이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문매를 받아왔었는데 그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 사진 때문에 욕을 먹은 그 뒤끝에 이제 아마 이런 강력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심통을 부린다. 뭐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를 두고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는 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이재명 전 지사가 당의 요청에 응해준 것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아무튼 국민의힘을 향해서 심통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저런 사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서 만약 이재명 상임고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대로 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나오려면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입니다. 선거에 나오려면 일단 수사를 통해서 의혹들을 다 털고 그런 다음에 가족 간 화해, 사과, 반성으로 이미지를 개선한 다음에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 이재명 고문이 물총을 갖고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괘씸하게 들린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을 했다. 법인카드 문제에서도 피의자로 적시돼 있고 성남FC 수사도 피의자로 명시가 되어 있다. 또 대장동 사업도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고문이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니까 물총으로 나를 쏘는 거냐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니까 정말 대선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진중권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지희 아나운서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여성인데요.
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위기면 윤석열은 지금 당무위가 됐을 수도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박지희 저 아나운서는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피해자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제 과거의 논란을 의식한 듯이 출연자들이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해달라 그러자 이 박지희 아나운서가 잘 참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면서 6.25의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한다면 윤석열은 지금 용산에 있는 게 아니라 당무위가 됐을 수도 있다. 박정희 때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9년 파리에 납치돼서 이제 파리 근교에 있는 양계장에 분쇄기에 넣어져서 죽음을 당한 뒤에 당무위로 처리됐다. 뭐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글쎄요. 2012년 아나운서 아카데미 추천으로 문재인 TV 아나운서로 합격을 해서 방송을 시작한 박지희. 이제 막 출범을 한 이제 막 취임식을 끝낸 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당무위가 돼 있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재명 숨쉰 채 발견됐다. 이제 이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인터넷 밈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밈. 이거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냥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 스타일이나 뭐 행동을 이렇게 널리 전파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밈, 인터넷 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숨쉰 채 발견 영상이 있는데 저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신문 보도에서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객관적인 표현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 표현입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다가 타살이면 어떡하려고요? 또 타살 뭐 타살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뭐 약을 먹거나 뭐 추락해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다. 그럼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숨진 채 발견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이제 정확한 보도 문장인데 이걸 비트는 겁니다. 비트는 겁니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것을 바꿔서 숨 쉰 채 발견됐다. 이게 이제 인터넷 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자 5만 군데에서 저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도 생생하시죠?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 쉰 채 발견되다니. 이게 정말 그 유가족들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